네, 에버트 종목 함께 살펴볼까요? 에버트 이거 월봉인데요. 아래에 있는 부분. 그동안 올라왔다가 네, 플래그 줬네, 겠죠. 네, 눈치님 말씀대로 플래그를 준 다음에 다시금 약간 V자 반등을 해가지고 원형 패턴을 해가지고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한 번쯤은 내 플래그 자리에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과 에버트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사 소개,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에버트 레버러토리스 비즈니스 모델. 에버트 레버러토리스는 헬스케어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심혈관, 당뇨 관리, 특히 이제 당뇨 관리가 좀 포커싱인 것 같아요. 심혈관, 당뇨 관리, 신경 조절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제공합니다. 진단 제품, 진단기기도 예전에 코로나19 때 다양한 질병과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첨단 진단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영양제품, 분유,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영양제품을 생산합니다. 브랜드 제네릭 의약품, 주로 신흥 시장에서 고품질의 제네릭 의약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는 회사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줍니다. 에버트는 최근 몇 년간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긍정적인 성장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 프리스타일 리브레, 요게 그 당뇨 관련된 거거든요. 프리스타일 리브레와 같은 연속 혈당 모니터링 시스템의 성공적인 출시로 당뇨 관리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각화된 사업 구조, 진단, 의료기기, 영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트폴리오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신흥 시장에서의 브랜드, 제네릭 의약품 판매 증가로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요소들은 에버트의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부터는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한 가지는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분유 이슈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에버트. 이제 뭐 진 크리머라는 사람이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추천을 했는데요. 네, 진 크리머는 에버트 레버리토리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추천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주요 법적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되었고 이제 사업 성장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미국 식품의약국과 미국 국립보건원이 에버트의 제품, 특히 분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힌 점이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예전에 그 분유를 먹고서 여기 에버트에서 만든 제품의 분유를 먹고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해결되고 있다는 거. 대부분 해결되었다. 다 해결된 건 아닌데, 대부분. 네, 크레머는 현재 법적 문제에서 원고들이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으며 원고들이 에버트의 경영 환경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뭐 에버트는 의료기기, 진단, 영양, 제약 분야를 포함한 광범위한 헬스케어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예전에 그 코로나19 유행 때는 진단키트 생산으로 큰 수익을 창출했다는 거.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의료기기, 심혈관, 당뇨병 관리 장치와 같은 고급 의료기기를 개발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그 다음에 영유아부터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영양 제품군을 제공하고 있다. 이거 아까 이야기해드렸고. 그리고 또 에버트 이 종목에 대해서 좀 투자 관점이 어, 헬스케어 기업이잖아요. 헬스케어 기업이다 보니까는 헬스케어 섹터는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방어적 투자처로 주목받을 수 있는 분야라는 거. 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이 징크레머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추천을 했다는 거죠. 저분은 그냥 분석가예요.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매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네, 재무제표 보면서 좀 뜯어 볼게요. 그래도 약간 개념적인 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에보트 최근 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2025년 매출 전망 및 당뇨병 관리 장치 부문의 강력한 성장세에 대한 내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재무제표에서는 그냥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요건 약간 전망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는 거니까. 에보트 네버레토리스 최근 실적 발표. 에보트는 2025년 연간 매출이 7.5%에서 8.5% 사이의 유기적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의 기존 전망치인 7.3%를 상회하는 수치로 강한 매출 전망을 나타냅니다. 2025년 올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7.3%를 이야기했는데 7.5에서 8.5로 가이던스를 발표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EPS는 5.05%에서 하단이 5.05고, 아니 죄송합니다. 하단이 5.05달러고요. 상단이 5.25달러입니다.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는 것, 월가에서 보는 것은 5.16달러. 그러니까 5.05에서 5.25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일치하거나 약간 상회한다. 네, 그리고 다양한 의료기기가 매출의 강력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에보트의 의료기 부분은 전년 대비해 14% 증가한 50억 5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당뇨병 관리 장치 부문은 20.6%의 매출 증가를 기록하며 부문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에보트의 대표적인 당뇨병 관리 제품이 프리스타일 리브레. 요건 혈당 측정 다양하게 모니터링 하는 거. 프리스타일 리브레 혈당 측정 등 22.8%의 매출 증가를 보였습니다. 근데 요새 그거 있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비만 쪽. 그렇죠. 모든 병의 근원, 거의 대부분의 병의 근원이 비만이잖아요. 저도 비만을 통해 가지고 고혈압이 발생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근데 또 당뇨도 또 비만에 관련된 거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죠. 혈당 측정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하고 당뇨병 걸리신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런 제품에 대해서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네, 에보트의 대표적인 당뇨병 관리 제품인 프리스타일 리브레는 22.8% 매출, 근데 많이 증가했죠. 22.8% 매출 증가를 보였습니다. 또한 신제품 링고, 요거는 이제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이 대사 건강을 지원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요건 당뇨병이 없으신 분들인데, 네, 그분들의 어떤 대사 측정에 대해서 생체 데이터 분석을 하는 제품이 링고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영양, 분유, 영양 부분은 뉴트리션. 여기는 영양, 분유, 영양 제품 같은 거. 그다음에 진단, 다이그노스틱, 진단 키트. 그다음에 제약 부분, 아까 매출은 그러니까 영양, 진단, 제약 요 부문 산업 부분은 매출은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매출이 요 의료기기 프리스타일 리브레에서 큰 매출을 보였다는 거죠. 2024년 코비드19 관련 진단키트 매출 감소가 이 부문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이 되다 보니까는 매출이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에보트의 성장 동력, 당뇨병 관리 기술. 프리스타일 리브레는 시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연속 혈당 측정기 중 하나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주력 제품 프리스타일 리브레 혈당 측정기. 신제품 링고는 대사 건강 관리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며 에보트의 혁신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은 기술 발전과 소비자 건강 관심 증가로 인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요건 이제 신규 시장.
에보트의 주식 전망. 지금 에보트가 125.03달러죠. 투자자들은 강력한 의료기기 매출 성장과 2025년 전망치가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보트는 기존 사업 부문의 다각화와 혁신적 제품 개발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방어적인 투자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섹터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가지고 환율 변동성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에보트는 당뇨병 관리 기술의 혁신과 글로벌 시장 확대로 인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안정적인 투자 매력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요 정도면 어떤 회사인지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재무로 넘어갈게요. 최근에 발표했더라고요. 2025년 1월 20일 날 좀 발표된 재료가 저기 재무가 있는데 요 매출을 좀 살펴볼게요. 요거는 이제 재무상태표는 아니고 손익계산서. 이 4분기 4분기하고 그 다음에 12 months 그러니까 1년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4분기 매출인데 이게 단위가 밀리언이죠. 그래서 102억 달러에서 109억 달러 매출이 살짝 증가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7억 달러에서 19억 달러 영업이익도 증가했죠. 그리고 순이익은 15억 달러에서 92,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영업의 수익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도 그뭐 환율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영업의 수익은 여기 보시다면 영업 수익에서 19억 달러, 그러니까 17억 달러에서 19억 달러 됐죠. 근데 순이익이 갑작스럽게 뭐 15억 달러에서 92억 달러 됐으니까 영업의 수익이 있다는 거죠. 영업의 수익이 있다는 얘기는 환율이라든지 금융 관련된 수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EPS가. 근데 EPS 많이 증가했다. 야. 0.91달러에서 5.27달러로 겠지. 많이 증가했네. 근데 진짜 많이 증가했다? 4분기 때? 오씨, 엄청 증가했네. 그러면 4분기 때 이렇게 증가했으면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논리적 근거라든지 펀더멘털이 되네요. 그쵸? 그런 관점을 본다면. 요건 4분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1년치. 401억, 오씨, 야, 근데 매출이 크다, 이 회사. 돈 많이 버는가 보다. 401억 달러에서 419억 달러. 그 다음에 64억 달러에서 68억 달러. 이거는 이제 요거는 매출이고 요거는 영업이익이요. 영업이익이 64억 달러에서 68억 달러. 순이익은 순이익 이렇게 많이 버냐? 남기는 게 맞나 보다. 57억 달러에서 134억 달러? 야 씨. 야 그러면 뭐 재무만 봐도 좋은데요. 우선 재무만 봐도 돈 많이 벌었다. 야 EPS가 잠깐만 EPS 엄청 올라갔겠다. 야, 그 EPS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주주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지. 잠깐만. 네, EPS가 올라갔죠. 네, 3.26달러에서 7. 거의 두 배가 넘죠. 3.26달러에서 7.64달러니까. 오, 초대박. 하여튼간 충분히 올라갈 만한 한 이유가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재무 살펴봤으니까 이제 맞다. 요거는 이게 그 손익계산서만 나온 건데 잠깐만. 이건 이제 4분기에 연간 사업 실적 보여준 거고 아까 근데 여기에는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재무 상태표가 안 나와가지고 재무 상태표도 살짝 챙겨서 볼까요? 재무 상태표가 어떤지 이것도 밀리는 이죠. 재무 상태표도 아마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디 갔냐? S. 토탈 SSE 그렇죠. 요거죠. 자산, 커런트. 그렇지. 네. 743억 달러. 743억 달러. 부채 토탈 커런트 얘는 이렇게 나왔구나. 토탈로 안 나왔구나. 그러면 이걸 봅시다. 이걸 좀 이렇게 나오면은 좀 계산을 해봐야 돼서 잠깐만. 여기죠. 롱텀에는 크겠고 그냥 커런트로 봅시다. 커런트가 농텀도 크게 크지 않아서 여기 보게 되면은 대략 계산해 보게 되면은 부채가 360, 300 거의 400달러지. 400달러 정도 되는구나. 400 죄송합니다. 400억 달러.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겠죠. 요거는 딱 구분이 안 됐다. 예. 잠깐만요. 어닝 인프로이드 비즈니스 이렇게 돼 있네. 얘는 이제 이 잉여급직이 이렇게 표현이 되네. 375억 달러에서 390억 달러로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뭐 수익은 아까 보셨다시피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이라 가지고 수익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재무 상태표는 당연히 좋죠. 뭐 너무 좋다 이런 건 아닌데 뭐 퍼펙트하다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돈을 계속 벌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재무는 요 정도 보고요. 재무는 아까 보신 것처럼 워낙 그 EPS가 많이 돈을 벌고 있어가지고 재무는 우선 좋고 그 다음에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공매도 체결 수량은 공매도 주문 수량 뭐 최근에 증가했어. 체결 수량 공매도 주문 수량은 증가했는데 1월 23일이죠. 이렇게 증가했냐? 공매도 주문 수량은 증가했어. 근데 체결 수량은 공매도 쪽 비중이 약간 있네. 올라가면서 많은 건 아닌데 5.56 뭐 평상시에 6.50, 5.70 이렇게 되는데 미상한 잔고도 증가했다. 요거는 12월 31일 일장. 공매도가 약간 있긴 있다. 약간 너무 많다는 건데 갑자기 증가한 건 있네요. 공매도 주문 수량이 체결량도 그런데도 올라간다고요? 그런데도 올라가네. 그리고 지금 차트로는 플래그 자리라서 잠시만요. 이건 뭐 다 돌리는 자리긴 해요. 자리상 다 돌렸어.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여기서 털었죠.
이렇게 쫙 빠지면서 여기서 한번 털었고 그 다음에 다시 올리고 다시 계속 올렸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한번 탁 골파기 준 거죠. 그리고 나서 매집봉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맞아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리기 시작하지. 되게 전형적인 패턴이죠. 플래그 자리에서 전형적인 패턴. 그리고 현재로서는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매집봉 만들어 놓고서 맞고서 소화시켰지. 그 다음에 계속 올려주죠. 그리고 저항대 눌림목 주고서 네 정가 돌파했죠. 그러면 뭐 다 돌파했네, 그치? 여기 뚫어줬으니까 뚫어주고서 여기는 털어줬고, 그치? 그 다음에 올려주고 그 다음에 약간 패턴이 저거죠. 패턴 자체가 네, 상승 삼각형이겠지. 그리고 뚫어줬지. 얘는 근데 빨리 뚫었다. 한 방, 두 방, 세 방째 뚫었다. 보통 네 방째 뚫었는데. 하여튼간 엄청나게 빨리 뚫으면서 올라갔습니다. 지금 강력하게. 차트는 예쁘죠. 차트는 예쁜 모양새. 지금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가 되긴 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좀 올라가게 되면은 130달러? 여기가 좀 생기죠. 여기부터 보시다시피 네. 저항대가 많이 있는 자리. 요 130달러가겠지. 그리고 요거 뚫어주게 되면 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그러면 저거 뚫어주면은 또 여기 134달러 정도.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그냥 밀어주는 거지. 여기서 약간 더 올라가게 되면 뭐 9% 아니면 6% 정도 추가적인 상승.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좀 공매도가 살짝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마 올라가게 되면 이것도 여기가 신고가 되는 거니까 올라가다가는 이제 한번 맞고서 다시 한번 조정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올라갔다가 저항대 걸리면서 그렇지. 그다음에 물량 털고서 다시 빠질 수 있지. 네,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뭐 돈을 워낙 많이 벌어가지고 차트도 이미 만든 상태고, 그렇지. 차트를 다 만들었어. 그렇지. 만들었지. 만들고서 신고가 주는 거지. 근데 신고가 주는 자리는 뭐 좀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오히려 이제 같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뭐 재무 나오기 전부터 이 회사의 어떤 재무를 파악했으면 아무래도 뭐 가치 투자는 눌림목자리죠. 예, 가치 투자는 눌림목자리에서 보는 거고. 요 자리는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제 매집 들어가고서 올라가 주는 거니까. 이거 신고가 자리니까. 신고가 자리는 이제 모멘텀 자리긴 하죠. 그러니까 모멘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만 이제 보시는 영역이고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이제 접근할 자리는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올라갈 때는 이제 모멘텀 투자자분들이 주로 하시는 거고. 어. 예, 올라갈 때 모멘텀 투자자분들 아니면 뭐 기존에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근데 차트가 참 예뻐요. 전형적인 플래그 모양새라서 차트가 예뻐. 그렇죠. 얘가 여러분들 이런 거 원형으로 보이잖아, 그렇지? 약간 원형 패턴. 뭐 V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원형이죠, 그렇죠? 컵 패턴. 컵 패턴에서 올라갔다가 걸리면 이제 여기서 핸들 주겠지. 그렇지? 컵에는 핸들이요. 근데 핸들이 이게 약간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서 다시 지지하고서 그 다음에 이어서 만들고서 그 다음에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상향 쌍바닥 같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렇죠? 이렇게 아시죠? 이런 거. 네, 이게 핸들형이 잘못 가게 되면 만약에 보통은 핸들형이면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 네,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핸들형처럼 하다가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이게 더블탑이 돼버리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는 네 모멘텀 자리예요. 모멘텀 자리 아시죠? 네, 여기는 모멘텀 자리.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뭐 재무만 좋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예, 재무만 좋다고 해가지고 뭐 괜히 달려들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투자 매도 매도 같은 거 잘못 잡게 되면은. 근데 만약에 가치 투자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또 다른 관점이 있어요. 아시죠? 가치 투자는 관점이 다른 거. 가치 투자. 근데 지금은 모멘텀 전략이에요. 모멘텀 포지션 자리를 얘기해요. 전혀 다른 거 아시죠? 예, 모멘텀 투자하고 가치 투자하고 전략이 다른 거. 뭐 그거 아시는 분들은 뭐 예, 올바르게 투자할 수가 있고 다 아시죠? 설마 뭐 높아시면서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높아시면서 예, 괜히 뭐 재무 좋고 뭐 재료도 좋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식이란 것은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그 회사에 뭐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여하튼 간에 투자 전략 잘 가지자고 하시고 근데 지금은 이제 모멘텀 포지션이라는 거 요 정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높아심이 많아지네. 요 정도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충분히 다 체크해 드렸고